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픽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대표단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과 관련된 협의가 타결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해진 기한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아주 성과 있는 합의를 이뤘다는 면에서 앞으로 몇 가지 우려됐던 상황들은 다소 좀 해소되지 않았나 싶지만, 이제 그런 개괄적인 합의 내용이 앞으로 세부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적인 서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까지 한미 정부 간의 물밑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의 협의는 매우 잘 되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관세 협상과 그다음에 방위비 또는 방위비 분담금, 우리의 국방 예산 증액, 이런 문제들을 패키지 딜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SNS 내용에는 오로지 관세와 관련된 부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3,500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또 그만큼 상당량 도입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만 있는데요. 국방과 안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방과 안보 분야를 패키지로 미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정작 내용은 없다. 뭔가 여기에서 궁금증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토에 대해서도 직접 국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GDP의 총 5%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증액하라고 아주 강력히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안보 분야에서는 가장 민감한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을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관세 협상만 하면 되고 국방이나 안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단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다음에 2차 협상이 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만으로만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백악관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주체인데, 국방 예산이나 또는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이 너무 기대에 미흡하지 않느냐. 이제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국가가 됐으니까 더 많은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첨단 무기 체계들도 더 많이 도입을 해서 스스로 흔히 말하는 자주국방, 그리고 이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나가면 전시작전권 문제까지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이런 국방 안보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관세 협상은 타결된 마당이지만, 관세 협상을 타결 지으면서 거기에 옵션으로 국방 예산이나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서를 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죠. 어쨌건 그런 것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돼서 결국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줄 거는 또 다 주고, 또 이 국방 예산이나 방위비 분담금 또는 미국의 무기체계 도입, 이런 분야에서는 또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약간의 염려는 됩니다. 물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또는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을 가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안보 분야에 대한 국방 예산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이 사실은 매우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달 보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SCM 또는 MCM 이런 고위 국방 관계관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간의 이제 그 회담이 매년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런 국방 예산이나 방위비 분담금 또는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늘 요구하는 것이 이제 미국산 무기 체계를 뭐 도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국산 무기 체계는 결국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고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그러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말을 하지 않지만 내심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지상무기 체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무기 체계의 성능이나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특별히 미치기 아마 기대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F-35 2차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작년하고 올 초까지 걸쳐서 대형 공격 헬기의 무용성이 제기되며 2차 사업을 취소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파치 헬기는 보잉사가 만들잖아요. 이 보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특별히 좀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잉사의 수익과 연결이 되는 아파치 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의지대로 취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 그 조기경보 통제기 이것도 보잉과 연계되는 건데요. 최근까지 여러 번 그 방사청 주관으로 입찰이 되었지만 워낙 그 가격 예산이 맞지 않아서 보잉은 아예 입찰 자체를 포기했고 다시금 이제 그 입찰 공고가 날 것 같은데요. 이 분야도 굉장히 그렇고 다음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이거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이제 경합하고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 체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관세 협상에서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 그 언급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첫 번째는 한미 정상회담, 두 번째는 보통 10월에 열리는 한미 SCM 국방장관들 회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언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무기체계의 도입뿐만이 아니라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그 비용 문제 그리고 불시에 날아오는 미국 전략 자산들이 그 한반도 뭐 전개 비용 뭐 이런 것들도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그래서 일단 관세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서 미국이 어떤 이슈를 어느 시점에 들고 나올지 그것이 정말 궁금해지고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더 크게는 이제 뭐 전시작전까지 포함한 이런 아주 뭔가 빅 플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강을 언급했던 국방일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국방일보는 어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이 될까 봤는데 오늘 국방일보 일면은 안규백 장관께서 8월 1일 폴란드에 날아가서 현대 로템이 개발한 K2 전차에 대한 그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약 9조 원에 달하는 그런 그 엄청난 국내 방산 수출상 최대 규모의 계약인데 우리 안규백 장관께서 직접 폴란드를 가서 출장을 가셔서 서명을 한다는 내용이 일면에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에서 일부 내용을 빼서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안규백 장관에 대한 집중도를 확실히 높이고 있구나라는 게 오늘 국방일보 일면의 기사였습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기관인데 조직적으로 보면은 가장 조직상 위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면 국방일보 군의 기관지로서의 역할은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거를 마냥
국방일보만의 잘못으로 돌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방일보가 그동안 우리 국방부 전체의 예산에서 또는 우리 군 전체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느냐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일보는 그동안 여러 번에 아주 좀 이렇게 좀 경당을 겪었죠. 그래서 가끔 그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보도해서 뭐 언론과 국회의 질타를 받고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늘 국방일보 보고 야 기사 똑바로 써라는 이야기만 했지 국방일보 너희들 어려운 게 뭐야 우리 도와줄게 뭘 도와주면 돼 이런 식의 지원이나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를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일보의 어떤 편집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국방부가 일일이 국방일보 만드는 글자 하나하나까지 보면서 일종의 보도검열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국방홍보원장 그리고 이제 국방일보를 책임지고 있는 신문부장이 이 국방일보의 편집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장병들의 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방일보의 모든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국방일보가 매일 10만 부 이상이 발행이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전방부대에 있는 장병들에게도 배포가 되고 또는 예비역을 비롯 또는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국방일보가 이런 시대의 변화 이런 것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국방일보가 10년 전, 20년 전하고 같은 그 수준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권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위임을 하고 두 번째는 인적 구조의 개선이죠. 그러니까 국방홍보원장과 신문부장은 반드시 외부 인력으로 이렇게 충원하도록 공모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홍보원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신문부장은 이제는 좀 내부에서 승진하는 쪽으로 국방일보는 특수기관지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하고는 다르거든요. 일반 신문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사람을 국방일보 신문부장으로 놓으면 잘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취재하는 내용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국방일보의 그 특성, 국방일보만의 그 고유한 그 힘을 느끼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국방일보 신문부장 정도는 국방일보에서 오랫동안 경험했고 국방일보가 어떤 매체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을 승진하는 방향으로 좀 인적 구조의 어떤 개선도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신분 안정, 기자들이 어떤 공무원은 아니죠 보면 공무원은 아니고 군무원도 아닌 특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적 안정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일보는 장병들이 보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볼 수 있는 장병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국방일보가 그런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국방홍보원 또는 국방일보가 내부적으로 다양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발전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는 국방일보 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잘못은 홍보원장이 했겠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는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에게는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적인 혁신도 좀 해야 되고 신문 편집과 콘텐츠 혁신도 좀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방일보를 바라보는 장병들의 선호도에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국방일보가 될 수 있도록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오늘 주식 시황을 보니까요. 아침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됐다고 해서 이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은 잘 됐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잘 안 됐으면 주가가 빠지고 할 텐데 참 묘한 게 아침 시작은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 개장 후 한 9시 30분경까지는 마이너스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양새거든요. 현재 시간이 9시 20분인데 지금 현재는 약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미 미팅에서 모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고 우리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도 이번에 관세 협상 관련되는 전반적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반응했다는 것은 대체로 이번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방산 쪽은 어떨까요? 방산 쪽이 어떨까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고 있는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은 보니까 5개의 종목은 상승이고 5개는 약간 하락이네요. 특히 이제 오늘도 보게 되면 조선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오션이 막 8,000원, 그 다음에 HD현대중공업이 21,000원 정도인데요.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중에서 약 1,500억 정도는 이런 조선업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조선업 투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뭐 거대 조선 기업이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이니까 당연히 조선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두 기업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하나오션은 실적 발표까지 최근에 아주 좋았기 때문에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지금 52주 최고가, 그러니까 사상 최고의 가격으로 107,000원 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역대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52주 최고가가 약 498,000원인데요. 오늘 달성을 했죠. 그래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사실 이 두 기업은 군함 분야는 사실 전체 매출에서 약 10%도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수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선업 전체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두 조선 기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또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일 관심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이제 100만 원 돌파,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 돌파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어제는 굉장히 내렸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어제 마이너스였던 약 98만 원 선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그 실적 발표의 결과가 물론 이제 뭐 실적은 좋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이면 그냥 큰 상승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또는 뭐 증권사나 이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아마 오늘 100만 원을 결국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예측해 봅니다. 방산기업에서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나왔다는 것,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4, 5년 전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런 기적이 오늘 이루어지는지 오늘 장 끝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단 관세 협상은 잘 됐는데요. 그런 관세 협상의 문제가 투자하는 모든 분들의 계좌의 잔고도 높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밀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